재밌고 독특하신 우리 대표님들, 훌륭하신 대표님들 그놈의 성장은 했는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진짜 궁금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나 뵙네요. 와 대박. 그 직원 잘 다니고 있나요? 취준생.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어떤 복지 혜택들이 더 한 배로 늘었어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는다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아. 깜짝 내가 간다. 우리 회사 전력 분석. 뭐야 이거? 진짜 양심 없네 이거 정말. 근데 슬리퍼는 기본이고요. 슬리퍼를 신고 온다고요? 면접에요? 최소 3년 정도는 일해야지 이력서에다 좀 정부가 저는 애들을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인다운 법인이 없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에 대한 의식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 저희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순서에서 좀 더 길게 다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런 MZ 취준생도 만나봤고 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 커플 대표자 4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먼저 첫 번째. 순수 취준생입니다. 때묻지 않았어요. 네, 정말 열심히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김드보라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우리 돌아온 취준생 돌취. 네, 돌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7월에 돌아온 아주 따끈따끈한 취준생 이진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기업을 나오시기 전에 다른 기업 취업 경험도 있으실까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은 기업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할 때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라든지 조건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급여를 사실 가장 많이 봤었습니다. 네. 급여를 가장 많이 봤었는데 들어가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급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나와 잘 맞는지 네, 그게 좀 많이 포인트로 보는 포인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관점이. 그럼 혹시 실례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이게 퇴사하신 이유가 왜 퇴사했어요? 네. 퇴사는 이제 가장 최근에 하게 된 거는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과의 어떤 그런 마찰 그리고 또 상사와의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게 됐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 상사분이. 막 뒤로 따라와 이러고 막 좀 은은하게 좀 갈구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은은하게. 네. 막 그-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위에서 너를 안 좋게 본다.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막 조작을 해서 저한테 압박을 주시는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하신 거예요? 사실 이겨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결국 안 되셨구나. 네. 살이 제가 5kg가 빠졌습니다. 아유. 마음고생이 심하셨나 봐요. 그 어디 회사? 어디 회사예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기 상사분 이름이라도. 네, 다음 분도 돌취 분이세요. 네, 전준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시 구직을 하고 있는 전준식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안면이. 우리 가구 잡소 출연했던 취준생 맞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팀에서 제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입사한 지는 1년 정도 돼가고 있는 전준식이라고 합니다. 들어서 못 하겠네. 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넘어오네. 저는 애사심을 갖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한테 또 한 말씀. 대표님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살이 쪘나? 많이 쪘는데요? 심하게 쪘는데? 오늘만 살짝 부어 보이는. 오늘만? 오늘만? 그때 그 회사에 뼈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돌취가 되신 이유가 어떻게 그 될까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퇴사를 마음 먹고 다시 나왔는데요. 제가 퇴사한 이후에 이제 결혼식도 하고 네. 이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2주 있으면 딸이 또 출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구직을 해서 또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네,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딸이 2주 뒤에 태어난다고. 네, 2주 뒤에 출산. 정말 진짜 엄마 닮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취준생의 입장으로 이렇게 대표님들께 궁금한 점이 꼭 있으시다고. 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좀 말씀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취준생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임금은 최저임금인데 이제 하는 일은 최대치로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들께서 캐치해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밖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직장인들이나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복들이 이제 휴식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탕비실의 부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한번 듣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 앉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들 잘 들으셨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네. 네, 안동혁 대표님. 제가 다시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저는 온순한 사람이에요. 네. 최저임금 그리고 대체 가능한 업무,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힘든 부분, 소소한 행복, 탕비실에 대한 뭐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회사가 해야 할 역할은 사실 존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직원에게 급여를 잘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밀리지 않고.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인데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탕비실이 있고 소소한 행복이 있고 대화가 통하는 연봉 2,500짜리 회사, 4,000짜리 아무것도 없는 회사 어디 가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들으면 임금부터 생각하게 되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금은 최저이지만 그 안에서의 소소한 행복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금도 최저인데 소소한 행복마저 갖지를 못하니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회사는 일하고 돈 버는 곳입니다. 네. 노는 곳이 아니라 네. 밥 맛있는 거 먹는 곳이 아니라 네. 커피 마시는 거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고 서로 그 가치가 충족되었을 때 최대한 그것을 대표가 잘 알아주는 게 저는 회사가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기업에서 아까 뭐 3년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의 가치를 내가 충분히 보여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너무 현실과 꿈과의 괴리가 너무 큰 게 저는 현재의 취준생과 기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월급을 50만 원, 100만 원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탕비실에 뭐 컵라면, 뭐 커피, 음료 뭐 하다못해 1,000원, 2,000원, 3,000원 하는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떨지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서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정말 소소한 행복입니다. 컵라면이 그렇게 무리수였습니까? 네. 컵라면이 무리수가 아니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일하는 곳이고요. 연장근무 안 하고 제 시간에 정확히 딱 끝내주고 연차 다 주고 급여 안 밀리면 사장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저 한마디. 네네. 뭐 앞에 계신 분들 대표님이시고 저희는 이제 관리자면서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잖아요. 네. 저희가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취준생의 입장에서 처음에 저 입사했을 때도 많은 걸 바랬어요 회사에.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길 원했고, 근데 한데 제가 이제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거 직원들이 원하던 걸 들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저희가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져요. 저희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거는 개선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100% 인원이 다 이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걸 회사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만족감을 어느한테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회사가 이만큼 주면
저희가 이 관리자 외에 직원들도 회사가 주는 만큼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탕비실에 라면 얼마 안 하죠. 과자 10,000원 뭐 얼마 안 해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또 그거를 불만을 갖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일하는 시간에 이 사람은 여기서 이걸 먹고 있어야 되지?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가서 먹어야지. 그러면 회사는 안 돌아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취준생들이 원하는 것과 여기 대표님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 관리자들이 원하는 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합의점을 찾는 게 문제인데 맞아요. 이거는 영원한 숙제인 거죠. 네. 이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 차이가 틀리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틀리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뭔가 좀만 한 발짝만 양보하면 그죠, 양보하고. 좋은 회사와 좋은 대표님, 좋은 관리자, 좋은 직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직장을 얻을 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또 여기 대표님들도 또 마음을 열어서 뭐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한 발짝만 좀 물러서서. 근데 저기 우리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그 다녔던 회사에서 저희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네네. 그 사회복무랑 네네. 결혼지원금 다 받으셨다고 네네. 그리고 퇴사하셨다고. 아 근데 이게 또 약간 얘기가 승우 대표님 표정이 지금 살짝 안 좋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잡았다 요놈 먹튀한 취준생을 보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농담이에요, 농담. 네, 2023년 이제 2월에 혼인 신고를 먼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프랑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이제 대출 절차가 되기 때문에 아, 그죠, 그죠, 그죠. 2월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네. 회사를 계속해서 다녔고요. 다녔고. 그리고 결혼식은 11월에 했고요. 네. 퇴사는 8월에 했습니다. 아, 결혼식에 회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초대 안 했고요. 왜요? 그거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신다는 거는 부른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아닌 거죠. 그럼 결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이거는 또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제 월급에서 그 공제를 매달 해갔습니다. 아, 그거에 그 경조금, 네. 경조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할애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뭐 제가 결혼을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아니 아까 송미 대표님께서 발언하시려다가 중단이 됐어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을까요? 직원 간의 그 어떠한 그 갭에 의해서 내가 뭐 힘들어서 그만 퇴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저희도 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과정이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들 나이가 똑같이 같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둘까 죽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래 네가 내가 필요할 때 나는 너한테 조카를 먹이고 내가 나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세대들이 말할 때 끈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키워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그 말씀에 저 동의를 합니다. 끈기도 키워야 하고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어른들의 임무는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러한 태움이 있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취업준비생 저 또한 그랬지만 우리는 부모 세대들이 너무 우리를 잘 키워주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매번 합격의 문만 통과하면 그냥 그곳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탄탄대로였죠. 근데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우리가 왜 힘드냐면 한 번 합격해서 어느 기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탄탄대로였던 과정과 다르게 과거와 다르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떠나야 된다 혹은 이 기업에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갈등과 그리고 고민들이 더 저희에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탄탄대로보다는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살아오셨지만 저희는 너무 이 사회에 나가기까지 너무 탄탄대로였어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전선에 나갔을 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는 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따뜻한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생각보다 취준생분들과 또 기업 대표님들 간의 공방이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요. 그러네요. 이 모든 사태를 그 해결책을 어느 정도 보여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 답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근데 누구세요?
언제 앉아 계셨어? 누구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아마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안 주실 거 아닐까 걱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봐서 들어보니까 사실 뭐 제가 뚜렷한 해결책을 저한테 듣는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현장에 와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또 취업 중생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도에서 앞으로 할 일, 또 해결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말 안타까운 게 저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도내 18세에서 39세 청년이 48,000명이 떠났습니다. 떠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제 떠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또 요즘 청년분들은 일자리보다도 어떤 주거라든가 문화 쪽에 어떤 또 그런 관심이 있어서 또 혹시 드보라님 하고 싶은 말씀? 네, 제가 오기 전에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몇 개 찾아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일단 뭐였냐면 부천시는 지금 시창업 청년 지원 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신안군은 월세 1만 원 아파트, 월세 10,000원 아파트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평택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강원 도내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 디딤돌 2배 저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달에 본인이 10만 원, 그다음 도시군에서 10만 원씩 지원해 준 거 있고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이 강원도 기업에 취업했을 때 어떤 근속 장려금은 저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한번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저희 새로운 시작 사업에 한번 청구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제안 드려도 될까요? 아까부터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세하려보면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발언권 한 번만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이 없지만 제가 마이크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에 정책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데요. 저는 구직활동지원금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쩌면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아까 선례로 면접 보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고 면접 보고 면접 확인증 내서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취준생이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도에서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정주 환경들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그렇다면 구직활동지원금이 아니라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월세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조금 더 변화 발전하고 디벨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아까 다른 대표님께서도 4, 5천 서울에서는 그렇게 급여를 받지만 강원도에서는 5천에서 8천을 줘도 안 온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인프라 조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먼저 지자체에서 또 기업에서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요소가 이제는 됐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에 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꼭 간곡히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주환경 이런 게 상당히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사실 정주환경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요즘 가장 또 중요한 게 보육이나 교육, 의료가 또 정주환경이 더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런 정책을 우리 돌아가서 우리 또 18개 시군이 저희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저희가 시군하고 머리를 맡아서 좋은 정책을 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짧게 한마디만 더. 아니 아까 한마디 한다고 했어요. 너무 길어. 그러면 2마디라고 먼저. 네, 2마디였는데요. 네. 근데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수도권 청년들이 강원도로 안 오려고 한다. 강원도 청년도 수도권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제가 아까 아껴뒀다는 분 계시잖아요. 나 현기증 날 뻔했어. 네, 빨리 그분은 정말 독특한 케이스예요. 네, 그분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오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취준생이? 네, 그래서 지금 커피만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네, 이분은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의 회사에 계시던. 정말요? 네, 누굴까 한번 맞춰보세요. 김민기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저는 작년 9월에 퇴사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수도권 서울 쪽에 있다가 연고가 없는 춘천으로 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떤 밝히실 수 있으세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앞에 계신 이미소 대표님네 농업회사법인 밭주식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춘천 오시게 된 뭐 큰 계기라든지 매력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그 북토크를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이미소 대표님을 알게 됐고 회사의 방향성이나 비전이나 아니면 실현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기회가 닿게 돼서 춘천으로 취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왜 퇴사했어요? 퇴사를 커리어에 대한 확신이 좀 안 들기는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회사가 작년에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직무도 변경을 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가야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하셨나요? 아직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춘천에 있는 기업이 매력적이어서 온 케이스인데 네. 있다 보니까 춘천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춘천에 너무 있고 싶은데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제 현실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또 계세요. 또 모셨어요? 네, 대표님들 그리고 네. 취준생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 사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네. 분들을 제가 난 소개해드리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 저기 보조 출연자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 드라마 보면은 네. 대사 없이 앉아 계시잖아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재단에서 나와주셨거든요. 네. 박단 과장님 그리고 안가현 대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강원도 일자리 센터 그리고 일자리 정보망이 이제 코리아나 사민 같은 통합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그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매칭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구직자에게는 강원도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는 교육들도 플랫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어떠세요, 김들보라님? 한번. 제가 안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민기님은 어떠세요? 안 강원도에 되면. 정말 춘천에 남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사실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뭐 유명한 그 어플들 있잖아요. 네, 네. 몰랐구나. 채용 공고가 올라와있는 뭐 플래닛이나 특히나 이제 서울 쪽에서 주로 보는 건 히드라는 앱인데 저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저도 그 접해보고 활용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구나. 한 번만 회원 가입해보시면 네.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실 수도 있고 티드 뭐 그런 사이트보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강원도 일자리는. 그럼 뭐 정보부터 해가지고 춘천 강원도에 있는 일자리 싹 다 나온다니까 네. 꼭 한 번씩 회원가입 해보세요. 정보망 주소 나가나요? 어떤가요? 네, 정보망 주소. 네. 네, 주소 나가고 있죠? 예. 여기 나가고 뭐 있죠? 어디에 네. 나갈 거예요? 뭐 네. 여기 뭐 동굴게 나갈 QR도 네. 네, QR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QR. 네, 어딘가에?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는 테크노파크의 한광영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이제 강원 테크노파크는 소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이제 테크노마트로 보통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 TV에 나오는 뭐 테크노마트 아니면 뭐 그런 데가 아니고요. 테크노 댄스랑은 어떻게 해요? 그거랑도 연관이 없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5, 6, 죄송해요. 네. 그래서 강원도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의료, 바이오, 헬스 쪽도 있고 디지털. 그쪽 주력 산업을 위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던가 그다음에 관련 우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취업지원과 성남일 컨설턴트님.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들이 가장 좀 기다리셨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업들에서 인재 추천을 좀 요청하실 때 네. 제가 인재들을 좀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학교 입장이니까 네.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취준생들 입장에서 그냥 몇 가지만 좀 나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저희 그 취준생들이
굉장히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0명에 대해서 그냥 연계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전 인터뷰하고요. 서류도 보고 면접도 사전적으로 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에 연계를 해드리거든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건 이전에는 어떠한 특정한 폼의 대부분이 좀 들어갔어요. 아 이런 것 같아 이 친구들은 구분이 됐는데 최근에는 뭐 쉽게 하면 200명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기업에서 지금의 채용 프로세스로 과연 이 친구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새로운 방법들에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방법론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보시기보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원석입니다. 그러나 보기가 좀 안 좋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분명히 원석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인데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채용이라는 과정에서 좀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채용이 너무 어렵다. 그러나 더 힘든 게 유지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취업한 친구들이 꼭 취업하고 나면 1개월 지나면 전화가 무조건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내재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의 진로나 진출 분야, 내 커리어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맞나? 내가 대표님께 얘기 들었을 때는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 왜 나한테 일을 주시지? 그러나 중요한 게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대표님께 해라. 그리고 회사분들께 하라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더라고요. 창구도 없다고 하고요. 방법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시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해결이 아니라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해하려고 조금 더 노력해보자. 이 정도가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시는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위장 취업이라고 하죠. 결혼 이제 준비 자금 또 전 직원들의 축의금 그리고 자기 취업 뭐 이제 뭐 이것도 이해해야 되나요? 정확히 그런- 채용 과정에서 파악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잘못됐다. 대표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싸우시던지. 컨설턴트님께서 이제 취준생 제발 탓하지 마시고 예쁘게 예, 봐주세요 이렇게 예, 말씀하고 요즘- 계시는 네, 것 요즘 친구들은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과연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여기? 벌레. 예? 네, 해썹이라서 벌레 관리해야 돼요. 하고 이제 날파리들이 포집되기 때문에 그거를 매번 갈아줘야 돼요. 여기 과장님이셔 대리님이셔? 대리, 저희 네. 대리님. 대리님 아까 밖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진짜. 정체가 뭐야? 저희 직원들은 이제 항상 일당백. 우리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일당백 멀티플레이 저비용 고효율. 특이한 별명이 있다고 하시던데. 다양한 것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멀티 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이 갑자기 끊긴다면은 사람들이 인터넷 선이 꼽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를 불러요. 아 맞아 진짜 멀티였어 진짜. 아유 저분 아직 계시죠? 네. 근데 저게 그거 왜 들고 와요? 음료수 좀 챙겨드려가지고. 그걸 왜 지훈님이 하세요? 네. 아 그냥 다 제가 하는 거죠. 누가 시킨 거예요? 이사님이. 근데 저렇게 옷 입고 있는데. 약간 그거네요. SCV 같은. 예, 약간 맞습니다. 그죠. 근데 생김새가 약간 SCV 같다. 그러니까요. 얄미워. 제일 얄미워. 대표인 내가 봐도 중소기업인이여 멀티가 되어라. 멀티가 되어라. 진짜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영상 끝인가요 이게? 이게 끝이에요? 안 네, 이게 전 그렇지 않는데.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소기업 직원이 되려는 자, 멀티가 되어라. 지긋지긋한 멀티의 득.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취준생분들의 눈빛에서 저를 막 보면서 내가 말할 거예요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빛으로 눈빛으로 저를 보고 맞아요. 계시는 네. 네, 우리 이진아님부터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네, 저는 멀티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 또래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돈 더 주나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그런 직무 그리고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직무에 취업을 해서 그 직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어떻게 보면은 시키는 거고 다른 일까지 직무에 추가가 된다라고 요즘 이제 느낄 것 같아요. 저는 멀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취준생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저는 성장성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멀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 멀티를 함으로써 내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저는 멀티를 하면 결국에는 이게 다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여러 일을 많이 하는 거랑 여러 일을 함으로써 제가 역량이 강화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어딘가에 진짜 나는 멀티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하는 분이 숨어 계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자리 어딘가에 숨어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딨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님, 미스터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야 진짜예요?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시간이야? 네, 뭐 실시간인 것 녹화 같아요. 방송 아니요? 네, 실시간입니다. 그럼 누구세요? 혹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직원. 네. 직원. 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대표님의 회사일까요? 그렇죠. 어머. 혹시 여기서 우리 기업의 직원 같다 있으세요? 내 직원 같습니다. 있으세요? 어디요? 우리 회사 직원 같다. 안동혁 대표님. 원주에서 저 혼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혹시 지금 오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힘겹게 나와주셨는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들이 모두 모인다 그래서 중간에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폭로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다들 휴대폰 이제 들어가면 야 혹시 오늘 누구- 휴가 낸 직원 누구냐? 야 명단 올려봐봐. 누구 연차 냈느냐. 취준생으로 있다가 막상 실제로 입사를 하니까 아마도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점들이 좀 보이실 것 같은데.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멀티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네. 부서가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라고 써놨지만 그런 부분들을 못 쓰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연차라든지 휴가 같은 거는 마음대로 사용을 하셨을까요? 쓰는 부서도 있는데 네. 못 쓰는 부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안동혁 대표님이 안도의 한숨을 우린 아니다 하시면서 자 여기서 아까 자랑하셨거든요. 추려집니다. 네, 탈락. 네. 추려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스터리님은 잠시 대기를 그대로 해주시고 대표님들 의견을 저는 좀 듣고 싶거든요. 이 한정돼 있는 재화나 자원으로 또 이익은 내야 되고 그래야 뭐 급여도 나갈 거고 회사도 투자를 할 거고 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SCV 닮으셨다는 분도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1순위가 누가 될까? 예,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게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죠. 네. 예,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분들 중에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김도우라님? 네, 저는 준비를 많이 해요. 뭔가 빼곡하게 노트를 써온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상 멀티플레이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거든요. 특성상.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멀티플레이를 하는 직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인정을 해줬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수고했어, 고생했어 말 라는 한마디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는지. 김민기님 말 한마디 듣고 퇴사하셨을까요? 사실 한마디를 듣기가 좀 어렵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다양하게 일을 하는 게 결국에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회사에 지금 쳐내야하는 일을 하는 거에 가깝게 느껴졌고요. 회사와 나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에 제가 성장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약간 멀티 플레이어 출신인데 저는 육가공 회사 다니면서 전공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입사를 비서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도축장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재무팀에도 있었고 정말 멀티셨네요. 네. 많이 하셨네요. 네.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들이 저를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당 내용을 몰랐을 때 뭐 예를 들면 생산을 모르고 어떻게 저희 제품을 팔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생산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영업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이어를 상대를 하고 그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최고 이렇게 의사결정권자까지 이봉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이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 기간이 견디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기니까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맞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요, 맞아. 다음 영상 키워드 한번 보시죠. 이쪽이네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들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지금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월 184만 7천 원인데요. 정부 여당은 이 액수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첫 직장으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뭘까? 내일 체험 때문에. 내일 채용 공제? 내일 체험 때문에. 내일 채용 공제? 그거 아니야? 혹시 몇 년 채우면 돈 주는 거 그거 아니야? 그 몇 년이죠? 네, 2년 채웠잖아, 그럼 이제?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걸 대표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대표님 닮은 취준생.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청년들을 위한 실업급여나 내일 채용 공제 등 이런 제도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이거를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취업을 안 하는 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을까. 악용. 네, 악용하고 네, 좀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서는 저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러한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예. 지금 배진우 대표님이 계속 웃고 계세요. 실제 저희 회사도 뭐 저렇게 해서 나간 직원도 있고 네. 저희도 이제 뭐 내일 채용 공제나 지금 춘천형 일자리 공제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우수사원 뽑아가지고 우수사원들한테만 혜택을 줘요.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아 이제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수사원 뽑아가지고 갑자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제가 보면 악용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급여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우리는 이제 3년을 생각하고 연봉을 세게 불러요. 3년 후에 회사가 이 친구를 계속 고용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도 새로운 선택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3년에 한 번씩 옮겨 타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좀 실용성 있게 만들어져야지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사실은. 그죠. 이런 부분보다는 좀 인프라를 갖춰주고 이들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우리 취준생들 입장은 또 어떨지 전준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제도들에 저는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급여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네. 그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던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2년 6개월 회사를 다니기 이전에 네. 이제 2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2년 계약 이후에 근무를 더 하고 싶었지만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측에서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제 입장으로 따졌을 때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일을 계속적으로 다니고 싶고 당장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제도 자체가 좀 더 완화되고 보완되고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없어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직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 생활도 있는 거고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금전적인 부분도 있는 거다 보니까요. 혹시 그러면 이런 제도들이 지원금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난 아예 필요하지 않다고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계실까요?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필요 없다고 봐요. 네, 안동엽 대표님.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으면 고쳐낼 수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악용될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이 그들에게도 회사에게도 모두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가 무슨 내일 채용공제 준다고 해서 회사가 더 좋은 직원이 올까요? 2년 뒤에 나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쓰린 마음이 더 아파요. 나갈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줘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을 겪느니 있어야 할 사람만 있고 가야 할 사람 빨리 가고 버스는 버스대로 가고 내릴 사람 내려야죠. 내일 채용 공제에 근본적 본질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나마 2년이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2년이고 나간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나마 2년까지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나마 이 친구들은 그때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만도 없으면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기업도 정부도 지자체도 누군가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회사에 참을 수 있는 본질적인 그 동기부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계륵 같은 거야. 놓기도 뭐하고 취하기도 뭐하고 같은 상황들인데 여기 혹시 오신 취준생분들 뭐 다른 얘기 될 수 있어요? 네. 평생 직장이 없어요. 네. 내가 멀티가 돼야지. 여기 우리 저희 김현지 본부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이 멀티를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내가 대표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역량 키우나요? 아니에요. 지금 기회예요. 사장 마음에 들어서 사장 주문을 털으세요.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저는 진짜 주말에 제가 한 번 일이 있었어요. 우리 팀장이 새로 왔는데 가서 이제 주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팀장이 와 있어. 감동 먹었잖아요. 일요일인데. 웬일이야? 대표님, 제가 사실은 그 평상시에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밖에 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내가 안고 싶더라고 진짜. 그런 직원도 정말 안 이쁘겠어요? 이쁘잖아요. 네. 용돈이 나가죠. 얼마 주셨어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게 듣고 보니까 사장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취준생분들 마음을 흔들어 보라고. 나는 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나 집에 가야 되는 6시인데 왜 퇴근 안 시키고 맨날 그렇게 하세요. 맨날.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한번. 예. 취준생분들의 생각은 또 어떨지? 네, 이준환님. 이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아까 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왜 이 취준생들이 취업을 해서 원하는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왜 나오려고 할지 왜 이 내일 채용 공제 끝나면 나 나가겠다 이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왜 떠나고 싶어 할까? 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의 마음을 흔들어 봐라라고 했지만 반대로 우리 직원의 마음도 흔들어 줘라 뭐 이런 말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쌍방이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맞아요. 했죠. 이게 뭐 그러니까 정답이 답은 없고. 없는데 조금 이제 서로 간의 이해를 보는 거죠. 자, 지금 세 분이서 동시에 말씀하신 대표가 팻말을 드시고 네,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일 채용 공제가 2년 동안 회사에 잡아두려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제도가 없으면 사회초년생을 우리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회초년생을 그 적은 임금을 주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일 채용 공제가 그렇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신입 직원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 기업의 비전을 못 느끼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이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멀티플레이가 돼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월급을 내일 채용 공제만큼 더 올려주면서까지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내일 채용 공제에 2년이라는 그 기간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또 내일 채용 공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월급을 깎는 대표들이 많아요. 그게 있으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고용보험 낸 거, 산재보험 낸 거 이런 것들이 다 적립이 돼서 고용보험공단에서 그거 가지고 실업급여 주겠다는 건데
그럼 고용보험을 내지 않도록 하든지요. 뭐 사용자 근로자분이라든지 사용자분 내지 않도록 하든지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왜 그거를 기업과 근로자를 제외하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뭐 없애라, 뭐 만들어라, 개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악용하는 기업과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들과 그리고 그 근로자들의 문제인 거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처럼 훌륭한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시면 자연스럽게 이 제도가 보완이 되는 거지. 사람이 보완을 하는 거지 제도가 제도를 보완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명언입니다. 진짜 해리포터 같았어요. 저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우리 취준생분들은 또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대표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네, 해보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특별 게스트가 계세요. 오늘 게스트 많으시죠? 네, 오늘 초대 게스트 가수분 정말 없나요? 많으세요. 네? 초대 가수. 초대 가수 이따가. 아, 네. 이따가. 이 문제의 정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말씀하실 수 있고 네. 정말 힘이 좋으신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노래봐야 이 소문이 없다니까. 안 돼. 네, 육동한 춘천시장님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디? 아, 시장님 오셨다고요? 나 아까 장난친 건데.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여기로, 어디, 누추하지만 이쪽으로, 예. 엄중입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 반대편이다.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승무하시고, 춘천을. 번개길에 왔지만은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그 경제부처에서 경제 관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이나 뭐 분기별로 이제 경제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죠? 대책도 만들고 꼭 뒤에 쓰는 게 있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이것만 넘기면은 곧 우리가 선진국이 됩니다. 이것을 한 20년 써먹었습니다. 이제 좀 멘트를 좀 바꾸실 때가 되셨네요. 예.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에 닥치는 현실 이런 것을 잘 넘기고 이기면은 여러분들이 큰 기업가가 되고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그 전문 기업인이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늘 어렵습니다, 세상에. 예. 그러면 혹시 대표님들께서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내가 기회다. 확답을 바꿔야 말겠다. 기회예요. 네. 이 문제는 기회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기회입니다. 아니 아까 네. 송미 대표님께서도 맞아요. 정책에 관한 네네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정부의 노력. 청년 정책이 뭐냐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다 모으라 그랬어요. 정말 쉴 수 없이 많습니다. 아시죠?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정보가 그 청년 기업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스매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뭐 아직도 진행형이고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그 자칫하면 어떤 청년들의 어떤 그 모랄 해자들을 늘리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나오시던데 시는 그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하고 개인하고 기업이 같이 부담해가지고 일정 기간 축적하면은 이제 목돈이 되게 하는 이런 것도 시가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많은 그 중소기업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이 그 시장에서 필요한 건지, 그죠?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역할을 하는 건지를 알려줘야 저희도 같은 재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대안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예. 혹시 유지대 대표님 시장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많으실 겁니다. 네. 기다리셨다는 듯이. 시 곳곳에 우리 열약한 그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미리 좀 찾아가서 그 친구들 등도 한번 좀 두들겨 주시고 물론 잘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는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일자리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가속화도 좀 시켜주시고 특히 그 회계과장님한테 야 이거 우리 그 춘천 기업이 맞냐고
좀 다시 한번 좀 체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네, 아우 연기까지 감사합니다. 하시고. 예. 네, 오늘 이 어려운 자리 함께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표님들도 시장님 만나뵈서 아마 좀 마음에 부담이 좀 덜어지시진 않으셨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갑니다. 감사합니다. 밀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주 사람인데. 저는 원주 사람입니다. 원주 화이팅! 넘어오세요. 강원도 화이팅! 네, 춘천으로 넘어오세요. 춘천으로 오세요. 춘천으로. 네, 춘천 MBC 창사 56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특집으로 만나본 가고잡수 중소총회 우리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취준생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까지 모두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상생하는 그리고 더욱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테이프 커팅식 같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죠. 네,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게 한번 시작해보자. 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저분은 계속 저렇게 영상 속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지금 제 사람이 누군지 어디 기업인지 저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드네요, 그냥.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고 나오진 못했지만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시죠. 네. 근데 이거 장갑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목장갑 빨간 거 이거? 우리 없어 지금 이게 없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구호 외주고 출발하면 자를까? 새로 시작이니까. 아, 출발. 알겠습니다. 자, 기업과 청년과 지역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출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폭죽 푸락! 폭죽 푸락!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뭘 찾아오라 그러면 못 찾아요. 저희 팀장님은 단점은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낚시 할래요? 할래요?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마냥 한 일주일 동안 병든 마냥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아 이거 띵가띵가 할 것 같아. 타이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치면 가장 기안84 같은 느낌이라. 아 근데 맞아. 남들은 다 왔다는데 우리만 아니라고.